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기습을 당한 기분 이런 걸까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 조심스럽지만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인상했지만 파월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인 모습들 보여주면서 시장 전반에 지금 파란색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자, 훨씬 더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긴장감 더욱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빨간 불빛 몇 개의 종목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기계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업종 내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특히 빨간 불빛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한국전력에 현재 수십조 원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논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전이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차세대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 수주 금액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2배가량인 약 4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한전산업, 에너토크 등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 전반으로 본다면 지금 하락세가 훨씬 더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연준이 훨씬 더 매파적인 모습들 보여줬죠.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바로 직격 타격을 받게 된 건 주요 기술주들인데요. 특히 서비스업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서비스 업종 위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현재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5%대 약세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대표주가 급락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게임 관련주들도 역시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3%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넷마블 역시 동반 3%대 약세입니다. 자, 지금 주요 기술주들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 그룹주는 또 한 번 개별적인 악재가 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 K큐브 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또 K큐브 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 모두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대로 카카오 현재 5%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8%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페이도 역시 8%대 약세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지금 실망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선 우리는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극과 극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분석이 정말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시장 전반에 하락세가 짙게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도 있기 마련이죠. 이 시각 현재 강세 업종 또 하락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우주항공 및 국방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테마 내에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장비 관련주들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이 공급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역시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기술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게임주들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장비주도 역시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생산 대형주들도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들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건설 대표주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는 해도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는 업종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들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강세가 훨씬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사님.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이 강세 움직임 저희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오늘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가 대비해서는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전기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 종목들 한정 KPS, 한정기술, 한전산업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파생을 해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에 대한 부각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 동반해서 조정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수주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 주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수급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개별적인 이슈,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 이 부분이 존재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 이 부분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 조정 안에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할 점은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지,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여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데 전기 유틸리티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적인 흐름 안에서 미리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긍정적인 요인이 더해준다고 하면은 이 긍정적인 요인은 수주 부분, 원전 수주 부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주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앞으로의 추가 상승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들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배경에는 튀르키예 원전 이 수주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전기술 지금 현재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기술 사실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주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전기술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튀르키예 수주 40조 원이 부각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가 상승의 촉매, 즉 모멘텀이라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살펴보면 내후년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정부 협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수주 같은 경우는 내후년에 체결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왜 나타나냐고 하면은 최근에 절대 주가라고 하죠. 이 절대 주가라고 하면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저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가깝게는 2022년 올해 11월 16일에 69,9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2022년 올해 10월 17일에 47,750원까지 한 차례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한수원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실제 원전에 대한 수주를 했을 때 반등이 강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 저점 대비해서 반등 구간을 연결해 봤을 때 저점 부근에 가까운 그러한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종목을 살펴보고 이 종목 안에서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가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이 주가를 돌릴 수 있는 요소는 중심이 실적이겠는데, 실적 이외에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이 시장 대비 클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반등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되는, 예를 들면 한정기술 기준의 원자력 업체 같은 경우는 수주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하루에도 주가 탄력성이 10% 이상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입니다. 결론으로 59,000원 초반에서는 매수 대응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부분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59,000원 초반에 존재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한정기술 지금 튀르키예 원전 수주 이 가능성으로 인해서 오늘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정기술 지금 현재가가 59,1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9,000 초반에서는 지금 매수 대응 유효하다라고 해주셨었던 만큼 한정기술 조금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시장이 파란색 일색인 가운데서 거의 홀로 붉게 물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길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이 관련주 내에서 오늘 가장 급등하고 있는 건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닌데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에너토크 혼자 거의 16%대, 17%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에너토크의 강세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수주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어요. 2년 뒤에 공식 수주가 가능하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반응을 하는 건 테마적인 요소들, 즉 주가 안에서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개별적인 요소로 주가가 먼저 강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수주가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컨소시엄이라고 하면은 한정기술의 주가가 제일 강하고, 그 위에 만약에 해외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주기기 사업이라든지 그 파트를 영위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의 주가가 강하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 가격대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에너토크의 강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수주에 대한 부분의 그 확정 인식 같은 경우가 한 1, 2년 정도 남아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접목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원전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수주의 확정이 난 뒤에 진짜 실제적인 수주를 받는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봐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오늘 시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락폭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지금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특히 뭐 반도체를 향한 이 투자 심리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지금 이 반도체 여태까지도 뭐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었지만, 지금 뭐 근근히 버티는 것 같았던 파운드리 쪽도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오늘 반도체 업종들의 이 움직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고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 IT 업종의 특성상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고에 대해서 재고 일수가 늘어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의 실적 같은 경우도 증권사 예상 실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입을 해보면 많게는 5조 적자까지도 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 또한 시장에서 고려가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두 가지 지표가 미국 시장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는 성장주군들, 그다음에 대형 IT,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 금리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톤 같은 경우가 금리의 연속성,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식의 발언, 그다음에 물가 연동해서 금리는 계속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 미국 시장의 약세 업종 같은 경우가 성장주군들,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촉매가 된 부분들, 하나의 기대감이 좀 경기에 대한 이슈가 풀릴 수 있다는 점인데, 이점과 함께 금리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됐었는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인상이 없다는 쪽으로 우선 못 박으면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실적보다 주가가 선행한 특징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수급이 나오는 그러한 현상을 보임에 따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나의 또 특성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 수급과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준으로 매도가 출회된다고 하면, 또는 기관 기준으로 매도가 출회된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수를 밀 때 수급이 매도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또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가격 기준으로는 우리가 주요 가격은 59,000원대 지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코스피 간의 동조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골도 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SK하이닉스도 같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뭐 실적 면에 있어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위급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SK하이닉스 오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8만 원대는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한 매수는 아니라는 시각이 뭐냐면, 시장이 수급이 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외에도 성장주 군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 가격으로 레벨 다운, 아래 가격으로 기준을 맞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밀린다고 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봤던 저점인 한 78,000원대를 다시 테스트하고 저점을 깰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요 가격은 78,000원대, 지금 가격과 비교해서는 한 2,000원 정도의 차이라서 별 부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출회되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좀 급한 접근은 아니고 가격대 같은 경우를 계속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6만 전자, 8만 닉스 지켜내기가 참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강세 업종, 약세 업종 모두 둘러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사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현재의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시장 안에서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종목을 선택할 때 좀 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주 기반,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노후 원전 부분 유지 보수 이 부분이 부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 한전 KPS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한은이라든지 노후 원전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가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원전의 유지 보수 부분 이 내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실적보다는 원전 업종 상승 시에 동반 부각 가능하다는 점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이 단기 평선 지지 구간,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흔치 않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결론은 첫 번째로 실적 같은 경우가 연동해서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내년부터 노후 원전 유지 보수 부분으로 본격적인 실적 같은 경우에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로 수급적인 측면과 추세적인 측면에서 단기 평선 지지를 나타내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연결해 봤을 때 시장이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조정과 함께 이러한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4,800원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6,500원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안에서 단기적으로 수급에 유입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이 정도 가격까지는 가볍게 도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31,000원을 잡았어요. 왜 이 가격을 잡았냐고 하면은 시장이 반대급부로 조정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거래소 기준으로 한 30포인트 정도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하면은 한 10% 정도의 급락의 가능성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케이스를 녹여서 손절가 같은 경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의 현재 탑픽 한전 KPS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35,150원 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 들어왔을 때 매수가 34,800원 선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님의 현재 탑픽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이제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풀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슬슬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제 그 전략 풀어볼 텐데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수주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 5G 통신 장비가 선정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5G 통신 장비 하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 5G 시장 자체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개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연일 좀 수주 소식, 대형 수주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조금 이제서야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데 자, 대표님 그러면 이 5G 통신 장비 지금 저희가 내일장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양치기 소년 하니까 5G가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자, 인도 쪽에 수주가 들어온다. 그리고 또 북미 쪽에서도 수주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상당히 5G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은 이 5G 관련된 장비, 특히 5G 장비주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국내 투자도 좀 지연이 되었고 해외 투자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이 5G 서비스 이후에 연말에 그때 이후에서 통신장비 업종 업황에 대해서 최근에 연말 들어가지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5G도 사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기대감도 함께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네옴시티 관련하여 기대감이 더욱더 더해지는 모습이 통신업종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올해 이제 국내외 통신사양 월별 5도 전망 증가를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긍정적인 업황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의 버라이즌향 5년 계약 중에서 첫 2년, 2021년도부터 올해죠. 22년도 동안에 통상적인 속도보다 더디게 공급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남은 3년간의 가파른 공급 물량 증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5년 계획 중에서 2년은 좀 더디게 진행됐고 3년은 가파르게 공급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본다는 그 얘기죠. 지난 8월 달에 인도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되면서 내년 중 인도 내에 5G 투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관련 장비사들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이 5G 투자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될 수 있는 곳은 북미 시장이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두 차례 중대역 주파수 경매와 함께 이 통신사들의 전국망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 주파수 간섭 논란 이슈, 원자재 쇼티지 등의 어떤 투자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지만은 뭐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진행 중이고요. 통신사들의 투자 의지를 감안했을 때 2023년 내년을 봤을 때는 투자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북미 통신사들의 중대역 주파수 보유 대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확보된 통신사들의 투자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는 약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좋아진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어디에서? 북미 투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 사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인도 1위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소식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북미 컨셉도 있겠지만은 인도 쪽의 컨셉을 더욱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도 시장의 인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인구가 중국보다도 더 많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14억 3천만 명 이렇게 되는 거고, 인도는 14억 2천만 명. 인도가 조금 더 작고 중국이 좀 더 많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GDP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2023년도에 GDP 성장률이 2.2% 수준인데요. 중국은 4.6%, 인도는 5.7%,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8% 수준이라는 거죠. 이러한 막대한 인구와 그리고 GDP 성장률을 봤을 때 인도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대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수주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릴라이언스 지오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소식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인도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쪽은 삼성전자 직납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안테나라든가 필터, 뭐 커넥터 케이블,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트랜시버, 함체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인 종목이 안테나 쪽에서는 뭐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필터 쪽에서는 KMW, 에이스테크, 커넥터 케이블에서는 기가레인,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에서는 뭐 RFHIC, RF 머티리얼즈, 뭐 트랜시버에서는 오이솔루션, 라이톤, 뭐 함체에서는 서진 시스템이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아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내년에 실적 추이가 올해에 비해서 인도 쪽에 본격적인 투자 진행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에서 벗어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근거는 실적이 수주를 통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 이제는 정말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이 종목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2010년에 사명을 변경했던 에이스테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에이스테크 오늘 장 초반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금세 반등에 나서면서 오늘 장중 내내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오름세 보이면서 7,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많고 많은 종목 중에서 에이스테크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에이스테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 시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도 시장 5G 개화 최대 수혜주는 에이스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직납 업체 중에서 안테나와 필터 공급 업체가 바로 에이스테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5G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로서 뭐 삼성전자, 뭐 에릭슨 등 대형 그 SI사향 매출과 통신사 직납 매출 모두 발생했고요. 안정적인 고객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를 온전히 받을 전망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5G 개화가 이끈 2023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 뭐 안테나라든지 필터 이런 메인 밴드사입니다. 어디에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메인 밴드사고요. 삼성전자의 중요 프로젝트 대부분의 동사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인도향 네트워크 장비 투자 본격화에 동사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기존에 인도 4G 투자 당시에 삼성전자의 지금 에이스테크 동사가 안테나를 공급한 바가 있고요. 현재 인도 통신사 직납 매출, 4G 안테나죠. 지금 매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통신 장비사, 통신사양 제품 출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인도 5G 개화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인도 4G 투자 당시에 인도양 매출이 연간 1,400억 원을 기록했고요. 근본 5G 투자에도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통신사 직납 물량 확대입니다. 그래서 DC 네트워크 등 뭐 통신사양 직납 계약 확대 중 글로벌 5G 인프라 투자가 아직 중간까지도 오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사 직납 계약 확대는 동사의 중기 실적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SI사 의존도가 높아지면 부품업체 기술력보다 통신사
통신장비사 수주의 실적이 결정이 되고 통신사 직납 기능 누적되면은 기술력 기반 자체 영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어쨌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 통신사의 직납 물량 확대 그리고 인도의 5G 개화에 따른 수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5G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에이스테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7,1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죠. 예, 차트적인 흐름이 지금 수급적인 면이라든가 차트적인 면에서 아주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100원이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각각의 매수 평균 단가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20일간에 5,838원이고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6,193원이니까 이거보다 높은 가격인 7,100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에너지는 상당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연말 들어서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도 추정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줄었고 공매도가 나온 날이 있어요. 12월 9일인데 12월 9일 날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 5,400원 그리고 5일간의 공매도 추정가 5,661원 위에 현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에너지는 상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차트 분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요소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수급은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기관들 수급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100원인데요.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보면은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나아가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특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7,100원 대비해서 하방만 좀 제한을 할게요. 6,100원 하방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길게 보십시오. 긴 관점에서 12,000원 보시고 중장기로 트레이딩을 하시든 모아가시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에이스테크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가의 상방 훨씬 많이 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차트 분석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보시게 된다면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 선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대응은 6,100원 선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31% 내린 2,36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만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서비스업 대형주 위주로 물량 던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585억 원, 기관은 2,81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이었던 미국 연준의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대표주들이 하락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도 부진한 모습인데요. 특히 테슬라,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가 컸는데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낙폭 확대하면서 2%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82% 내린 723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합니다.
코스닥 수급 역시 코스피와 똑같습니다. 개인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현재 522억 원 물량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전히 코스닥 시총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대형주 에코프로비엠, LNF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게임즈, 사실 오늘 게임 대형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여파, 타격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42,6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2,6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는 이분과 늘 함께 하죠.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결국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더욱더 낙폭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방송에서 어제 이제 미국 FOMC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들 떠들어댔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많이 어디선가는 주워 들었을 겁니다. 뉴스를 봤든 아니면은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든 어쨌든 매파적으로 강력하게 파월 의장이 내년에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다 상승장도 아니고 테마 장세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기술주하고 성장주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네이버 많이 빠지죠. 카카오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많이 흔들리고 완전 폭락은 아닌데 쟤네들은 성장주 기술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최약체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올라갈 모멘텀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테마주의 흐름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 급락도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산타랠리가 차별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OTT 관련주들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 오늘 강했죠. 그리고 제약주들도 지금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강할 거고요. 업종의 대표주들, 자동차라든지,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일단 12월 달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재미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다가 내년에서도 좋을 게 없거든요. 걔네들한테는. 삼성전자가 공장 짓는다고 했던 것 철회도 했고 투자하는 것도 다 주머니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 잠갔어요. 고가는 다 잠갔습니다. 또 설비 투자 이런 것들도 안 할 거고요. 왜냐면 내년 1년 내내 안 좋을 걸로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빙하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디? IT 회사들, 성장주들 다 지금 주머니에서 잠갔어요. 내년 2023년도에서는 경기도 침체하고 안 좋을 거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일단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 투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섹터들 올라갈 일이 없죠. 설비 투자도 안 하는데 직원들도 다 명예퇴직 시키고 안 뽑고 이런 상황들로 내년에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지수가 폭락하거나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박스권이 될 텐데 그러면 테마주 장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흔들리긴 흔들렸었는데 많이 흔들렸느냐? 많이 안 흔들렸어요. 코스피 보면은 이 정도고요. 코스닥을 보면은 이 정도예요. 흐름들 양호하죠. 오늘 카카오 9% 빠지고 카카오뱅크 9% 빠지고 지금 업종의 대표주 몇 개들 3%, 4%, 5%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강하게 가고 있는 중이고 섹터로 따지게 되면 오늘 통신장비주도 같은 경우도 이슈 타고 움직임이 어저께도 강했고 오늘도 강했고 그래 하여튼간 겨울때에서는 또 제약주가 또 움직이는 처일이니까
제약주 흐름들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일동제약인데요. 오늘은 뭐 마스크 관련주도 움직이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움직이고 진단키트, 그렇죠, 그런 애들도 움직이고, 그래도 해열제, 감기약, 뭐 비타민, 항생제, 진통제, 원료의약품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중국에서도 사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그래서 일동제약, 뭐 일동홀딩스 마찬가지 계속 강세 중에 있는 중인데, 오늘 또 특히나 또 굉장히 거래도 많이 실리고 굉장히 강했는데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 때문에 계속 확진자도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독감 환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슈는 내년 2월 달까지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동제약도 오늘 거래 실력 끝난 게 아니고 넘어가고 아마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월, 2월까지는 찬바람 불 때까지는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떨어지는데 예만 가는 제약주가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에너토크입니다. 자, 원전 테마인데요. 한국전력공사가 터키죠. 트루키에와 40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 협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이제 에너토크, 뭐 서전기전, 뭐 등등 원전 테마주를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이슈가 뉴스빨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진 않을 텐데, 뭐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조정 시 공략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TYM인데요. 자, 지금 다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또 뭐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실적이에요, 실적. 전 세계적으로 농기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실적 때문에 안 빠지는 건데,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부분들은 2,7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75점 매수 포인트 그래도 좋아요. 매수할 수 있습니다. 80.5. 대신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아 보이니까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종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매수 포인트는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경제TV 더하기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와의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